해볼 뜯어보기는 우비람 작가님의 천하제일인이 죽었다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우비람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우비람 작가님이라면 천하제일인의 소꿉친구로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이분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천하제일인이 죽었다라는 소설을 이제 신작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시도를 하셨어요.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시도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뜯어보기 컨텐츠는 어디까지나 초반입니다. 초반에 국한된 분석이기 때문에 소설 전체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진 않는다는 거,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초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천하제일인이 죽었다라는 요 소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표지가 기똥차게 뽑혔죠. 자, 요 뒤에 있는 인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반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하제일인이 죽었어요. 당연히 제목답게 천하제일인이 죽었는데, 이게 유천길이라는 이제 천하제일인입니다. 이분이 죽었어. 유천길이 죽고 나서 이제 십수년이 흐른 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인이 죽고 나서 이제 십수년이 흐른 세계인데, 여기서 주인공은 방성현이라는 애입니다. 여기 주인공이죠. 방성현, 주인공인데, 자,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약간 방탕한 가문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출신이에요. 콩가루 집안 출신이고, 아버지도 좀 여자를 밝히고, 형도 여색을 밝혀서 그냥 집안이 그냥 콩가루가 콩가루에 뒤덮인 그런 집안인데, 얘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무림맹에 들어가라. 무림맹에 들어가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죠. 공무원이나 되라. 되라 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여기서 조금 약간 복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복선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 분석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반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자, 하여튼 공무원이 되라 해서 무림맹에 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백으로 들어가. 근데 이게 아버지가 백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이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니거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어디서 구해와서 어디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낙하산입니다. 주인공은 낙하산이야. 이게 이유에 대해서는 초반에 밝혀지지 않아요. 어쨌든 주인공은 낙하산인데, 여기까지만 오면은 그냥 평범하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첫째, 주인공은 전생을 깨달은 인물입니다. 자기의 전생은 약간 한국인이었어요. 우리들이 아는 약간 전생 있잖아요. 그 전생은 한국인이었고 해서 한국의 현대인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현대인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솔직히 이게 되게 핵심 소재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요거를 좀 더 일찍 표현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3화에 나와요. 3화에 이 현대인의 지식, 주인공이 전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인공의 전생이 약간 귀신을 볼 줄 아는 애였어. 자, 이제 여기까지 딱 하면은 대충 이 소재가 느껴지죠? 소재가 뭔지 알 것 같죠?
주인공이 전생이 귀신을 볼 줄 아는 애였는데 얘가 그 유천길이 천하제일인이잖아. 천하제일인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천하제일인 유천길에 이제 귀신을 보는 거죠. 유령을 보게 되면서 유령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고스트 무협왕.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시작이고 뭔가 그렇게 크게 독특할 만한 시도는 아닌데 문제가 이 초반에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메인 인물이 거의 메인 주인공격 인물인데 여기서 연소천이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연소천이라는 여기까지는 무난해. 문제는 이 뒤야. 그러니까 연소천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얘는 이제 얘도 백으로 들어왔어. 얘는 약간 남궁세가의 백으로 들어왔다 라고 추측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추측이냐? 왜냐면 실제로 여기서 나와지는 복선으로 봐서는 남궁세가보다 더 엄청난 백이 뒤에 있는 것 같아. 더 엄청난 백이 뒤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연소천은 흔히 말하는 좀 전형적인 주인공상이에요. 느낌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연소천이라는 전형적인 주인공 느낌과 강성현 진짜 주인공이죠. 전형적인 주인공. 자, 요 둘의 관계가 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깊게 다뤄지거든요. 주인공은 딱 보면은 이게 그냥 얘가 주인공 같지가 않아. 왜냐면 되게 성격도 더럽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개차반 같은 스타일에다가 되게 불성실하기도 하고 좀 뭔가 불만 많고 이런 좀 안 좋은 느낌의 애야. 근데 연소천은 누가 봐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런 주인공 같은 애야.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재가 떠올라요? 악역 엑스트라로 비기했다가 떠오릅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악역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야. 악역 엑스트라 느낌이고 얘가 연소천이라는 애가 진짜 주인공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착각 계열이 나와야죠. 바로 나와야 돼. 착각 계열. 하면 연소천이 주인공을 되게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유가 아까 전에 이겁니다. 주인공이 그 유천길 천하제일인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잖아. 귀신을 보고 얘 훈수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천길 얘가 얘 연소천한테 약간 훈수를 해요. 아이고 검 그렇게 휘두르는 거 아닌데 아이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유천길이 얘한테 훈수를 뒀는데 이걸 주인공이 얘한테 대신 얘기해 주거든요. 대신 얘기해 주는데 주인공이 그걸 대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소천은 와 사실 네가 엄청난 인물이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냥 여기가 이제 초반 줄거리의 핵심인 부분인데 자, 요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약간의 좀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연소천의 서사가 너무 일찍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면 우리의 그 일반적인 전개의 밸런스라면 1번으로 치면 일단 주인공이 약간 좀 어떤 위치이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천길 이제 천하제일인의 귀신과의 만남으로 좀 뭔가 이제 능력 향상을 좀 꿈꿔보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전개가 나와야 되고, 3번 그 다음에 연소천이 나와야지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는 연소천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화에서부터 연소천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직 주인공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얘한테 뭐 특별한 호감이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연소천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핵심이었던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좀 독자들이 좀 어느 정도 호불호를 나타냈다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호불호를 나타낸 부분인데 뭐냐면, 주인공이 전생을 깨달았을 때 이게 좀 진짜 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빙의물이랑은 좀 달라. 우리가 빙의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뭐 현생을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 뭐냐면 A라는 인물이 있고 B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그 현생을 살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무협세계의 인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빙의물은 A가 가서 B를 뒤덮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A야.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A라는 존재가 메인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인공의 현생을 이제 A라고 치고 B라고 하면은 B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A를 그냥 알고만 있다 뿐이지 얘라는 존재는 사실상 거의 흔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고 B가 완전 메인인 소설이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게임 속에 빙의했다, 뭐 소설 속에 빙의했다 느낌이 아니야. 그냥 전생이라는 장치가 그냥 귀신 보는 거 말고는 딱히 쓰이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아직은 초반에서 전생에 좀 그거를 메인으로 뭔가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볼 때 좀 몰입이 어려워요. 이게 몰입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빙의물을 볼 때는 이 현생에 사는 A한테 몰입을 해요. 당연하지만 우리도 현생에 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현생에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A한테 몰입을 한 다음에 이 뭔가 전생을 깨닫는다기보다 우리가 낯선 세계에 진입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느낌이 일단 안 들어요. 이게 1차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호불호의 장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소천의 존재가 만약에 게임 판타지야. 아니면은 내가 소설에 빙의했어. 그러면은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저놈이 주인공인데 라고 말하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잖아. 그치? 야, 딱 들어가자마자 빙의하자마자 이놈이 지금 저 소설의 주인공인데 라고 이제 바로 딱 보자마자 알면은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전생이 메인이 되는 소설이 아니라서 보자마자 얘가 주인공인지 뭔지 몰라. 그냥 얘가 주인공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소천이라는 인물이 이게 독자가 봐도 헷갈려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새끼는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을 초반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초반 서사의 중심이 주인공 방성현이 아니라요. 이 아니라 연소천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 연소천의 출신에 관한 거, 연소천의 약간 무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한 거가 이제 초반에 메인 서사가 돼버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죠. 왜냐면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성격이 좀 개차반이거든. 그런데 이 성격이 개차반이라고 해도 여기서 뭔가 좀 더 주인공을 볼 시간이 많으면 얘한테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입장에서 연소천을 바라보게 되는데, 누가 봐도 방성현보다 연소천이 더 매력적이고 더 주인공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새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져. 주인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진다고. 서사도 얘를 중심으로 가. 누가 봐도 주인공 같아. 누가 봐도 뛰어나. 누가 봐도 인정받고 있어. 그런데 주인공은 얘가 아니라 방성현이야. 근데 방성현 얘가 누군지도 잘 몰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자식이야. 이런 느낌이 되니까 조금 괴리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좀 있었고, 제 나름의 뭐 총평하면 주인공이 사실상 두 명이에요. 주인공이 사실상 두 명인 소설이고, 방성현, 유청길, 연소천의 인물 관계에서 착각물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느낌 뭐냐면, 초반만 넘어가면 이 관계가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존나 그러니까 연소천은 얘 방성현 얘 솔직히 그냥 뭐 쥐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거든. 근데 얘가 귀신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천하제일 이내 고스트 바둑왕이 됐잖아. 고스트 바둑왕이 됐으니까 이 연소천이 막 그 착각하는, 되게 대단한 인물인 줄 착각하는 그 재미가 되게 쏠쏠했고, 다만 초반에 방성현한테, 그러니까 정작 진짜 주인공한테 몰입하기 전에 연소천의 서사가 너무 메인이 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빙의물, 악역 에스트라가 되었다랑 비슷한 감성을 주는 소설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더 직관적인 빙의물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그냥 주인공이 현대인이 메인으로 하고 약간 게임이나 무협 소설에 빙의된 걸로 스타트를 해서 야, 연소천 저놈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박아두고 가는 게 좀 더 이해가 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좀 더 독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작가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두신 구도와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초반 부분만 넘기면 그 구도가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내가 무당 일을 하는데, 무당 일을 해. 그게 약간 귀신을 보는 능력, 개연성 요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무협을 안 보는데 거기로 들어가. 그러면 왜냐면 무협을 안 보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래야 미래를 몰라. 이래야 미래의 전개를 몰라. 미래의 전개를 모르는 상태야. 근데 딱 하나 알아. 연소천이 주인공인 것만 알아. 딱 이 정도로 스타트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좀 아예 현대인이 메인이 되는 느낌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제가 그냥 썼을 때 했다는 거지, 감히 작가님께서 쓰신 그 소설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평가질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요렇게 했고,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좀 이런 연소천에 대한 그런 부분만 넘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착각물의 재미를 많이 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 주인공 두 명인 소설이 적은 것도 아니야. 실제로 많죠. 이제 전독시만 해도 주인공이 사실상 두 명격에 가까웠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인공을 거의 약간 조연이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사실상 주인공이 한 명이 더 있는 느낌의 소설,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좀 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좀 한번 봐보실 만한 소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